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국립부경대학교 학부대학장 최호석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무전공 입학의 대형화에 따른 국립부경대학교의 대응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작년 초에 이제 무전공 입학 전공 자율전 선택자를 선택하게 된 배경이라든가 과정, 그리고 경과, 그리고 결과, 그리고 올 한 해 시행한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1월 30일에 발표된 24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의 요점은 24년 국립대학 사업에서 사업비 배분 시 25학년도 모집 단계 혁신 성과, 즉 전공 자율 선택제에 의한 입학하는 학생의 비율에 따라서 가산점을 부여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유도한다는 목적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율은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인류형 학생을 10% 이상, 유형 1과 2를 합해서 총 20% 이상 시 최대 8점의 가점을 준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러한 형편은 사립대에도 유사하게 적용되었는데, 사립대 대상의 대학 혁신 지원 사업에서는 유형 1의 경우 10% 이상, 유형 1과 2 합쳐서 25% 이상 시 최대 10점의 가점을 준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계획은 대학 교육이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교육부의 인식에서 나온 것이고,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부의 의도와는 달리 혁신이 된 대학의 입장에서는 매우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21년도에 상당수의 대학에서는 3주기 대학 기본 역량 진단을 준비하면서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고자 자체적인 학사구조 개편 및 정원 축소 등의 구조조정 노력이 이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에서 이 제도의 도입과 재정 지원을 연계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이제 재정이 넉넉지 않은 대부분의 대학들이 이 전공 자율 선택자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국립부경대학교에서는 이러한 교육부의 계획이 대학의 자율권을 해치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을 확대, 강화함으로써 대학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에 더욱 주목해서 이 제도를 전향적으로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에서는 이제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 같은 작년 23년 12월 26일부터 시작을 해서 쭉 설명회라든가 위원회를 거쳐서 24년 2월 23일에 학생 정원 조정안을 확정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서 24년 4월 15일에 입학 정원을 확정했습니다. 그 결과 나온 것이 유형 1과 유형 1은 10%, 유형 2는 20%에서 대략 30% 정원을 30%를 이제 자율전공 선택제에 의해서 학생을 선발하도록 되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총 자율전공 글로벌 자율전공학부는 그 전에 있던 자율전공학부인데요. 그것과 별도로 저희가 유형 1 학생을 따로 뽑았고요. 유형 2 학생, 단과대학별 자율전공학부 학생을 따로 뽑았는데 이 인원이 896명입니다. 저희가 총 입학 정원이 338명인데요. 굉장히 많은 수가 됐습니다. 저희가 30%를 뽑게 된 배경에는 사실은 교육부가 좀 정책을 바꾼 게 있는데요. 교육부의 23년도 애초에 나올 때는 1차 년도에 같은 경우 25% 인류형과 유형 합쳐서 25%일 경우에 최대 가점을 준다고 했고, 2차 년도에 30%일 때 가점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립대 같은 경우 정원 조정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30% 의견이 나왔을 때 바로 30%로 이제 1년 뒤에 5%를 더 늘리는 것보다는 처음에 30%로 해서 가는 게 낫겠다 생각해서 30%를 했는데, 그렇게 하고 일을 쭉 진행했는데 교육부에서 나중에 이제 바꾼 거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움이 좀 더 있었습니다. 입학 정원이 확정된 이후 우리 대학은 25년도에 자율전공 선택제에 의해 입학하는 학생이 꽤 많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24년 4월부터 해서 자율전공학부 신설준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대책을 행재정적 지원, 학사 운영 개선,
쏠림 현상 대응, 학생 지도 관리 4개 영역에서 23개의 추진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정책 연구도 진행해서 자유전공 학부 신설 관련 대책의 고도화를 꾀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전임 집행부의 일이었고요. 저 같은 경우를 해서 저희 신임 집행부는 작년 10월에 이제 새로 바뀌었습니다. 전체 보직자가. 그리고 총장님 같은 경우 작년 11월 말에 이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신임 이제 보직자들이 이제 보직에 임명되기 전부터 이제 작년 여름부터 사실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정책연구위원회 결과가 끝나고 나서 학부대학장을 중심으로 해서 주요 보직자가 각 단과대학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 신설 준비 계획을 설명하고 또 그 다음에 무슨 각 학과라든가 뭐 전공에서 영향을 끼칠 만한 제도적인 것들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보완책 마련하고 학생 지도 방안이라든가 또는 학생을 지도할 교수들의 처우 개선 같은 것들을 이제 논의해서 24년 11월 5일에 자유전공학부 신설 준비 기본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각 부서에서 이제 관련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했고, 저희가 있는 학부대학 또한 25학년도 자유전공학부 입학생 지도 방안을 작년에 수립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4개 이제 영역에서 이제 살펴봤다고 했는데요. 행재정적 지원, 학사 운영 개선, 학생 지도 관리, 쏠림 현상 대응 부분에 4개 영역에서 준비한 주요 지원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재정적 지원에서 보면 인력에 있는 파란 표시된 것은 전부 다 저희가 이 제도를 위해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유전공학부에서 신규 채용한 인력입니다. 맨 위에 조교 한 분을 빼놓고 나머지 전부 다 국립대 육성 사업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학사 운영 개선은 나중에 말씀드리려 하고요. 쏠림 현상 대응 방안에서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볼만한 거는 밑에 이제 상대평가 적용 본교 교양 교과목 14학점 이수를 14학점을 포함해서 이수할 거라고 했는데, 저희가 쏠림 현상에서 학생들이 한 과나 전공에 많이 몰릴 경우 그 전공 배정 인원이 정해져 있는데, 그럼 이 학생들을 어떠한 순서로 해서 배정할 것이냐 해서 주요한 것이 이제 최소 이수학점 27학점을 이수해야 하고, 또 그 가운데 교양 과목, 상대평가 교양 과목을 14학점 이수해야 한다는 걸 내걸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 기존의 혁신 교과목이라든가 뭐 이런 과목들 경우에는 교양 교과목이 전부 다 상당수의 교양 과목이 절대평가로 운영되던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 교양교원에서 실시하는 교양 교과목 말고도요, 각 학과에서 운영하는 교양 교과목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실험 실습 과목은 전부 다 패스페일로 바꾸고 실험 실습이 아닌 과목은 전부 다 상대평가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서 전공을 배정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자율전공 선택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 마련한 것 가운데 이제 우리 학교에서 특히 할 만한 거는 학부대학 내 자유전공 길라잡이 센터를 신설한 것입니다. 본대 학부대학은 이제 학부대학 지원실과 교양교육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부대학 지원실 안에 이제 신입생 교육 지원팀을 확대해서 자유전공 길라잡이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센터장은 학부대학장인 제가 겸무하고 행정 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학생들의 전공 탐색과 학사 지도를 전담할 학사 길라잡이 교수 5분을 신규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자유전공 학부별로 자유전공 학부장을 이제 보직 발령 내는 건 3월 1일입니다. 올 3월 1일이고요. 전공자율 선택자를 실시하는 76개 학과 전공의 교수 1명씩을 전공 길라잡이 교수로 임명해서 센터에서 겸무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원 전문 인력을 확보했고, 74개 전공에서 재학생 전공 탐색 멘토단을 총 148명을 선발해서 1학년 자유전공 학부생들의 대학생활 정착과 전공 탐색, 진로 설계 등에 도움을 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저희가 마련한 이제 새로운 시설인데요. 중앙도서관의 세미나실과 사물함 등을 갖춘 자유전공학부 오픈 라운지를 저희가 새로 마련했고요. 그래서 이 공간은 자유전공학부 재학생들의 이제 전용 공간으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센터가 있는 건물은 따로 있는데, 그 건물에는 이제 전공 탐색 개별 지도실을 3개를 만들어서 학사 길라잡이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1대1 상담을 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우리 센터에서는 자유전공 학부생들의 적절한 전공 선택과 진로 설계, 그리고 만족스러운 학교 생활을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시행했는데요. 그 프로그램을 시기에 따라 제시하면
표에 나온 것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준비한 자유전공 학생들을 위한 교과,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과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단과대학별로 전공 탐색과 진로 설계라는 교양 과목을 개설하고 각 단과대학에서 이 과목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공과대학에서는 전공 탐색과 진로 설계 / 공과대학 이라는 교과목을 개설하고, 자연과학대학이라면은 전공탐색과 진로설계 / 자연과학대학 이런 식으로 교과목을 삼았습니다. 이 전공탐색과 진로설계 공과대학이라는 과목은 공과대학 자유전공학부생 이제 이유영 학생들이죠. 그리고 공과대에 관심 있는 자유전공학부생 유영희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단대 소속의 자유전공 학부생은 이 과목을 하나로 듣도록 했지만, 이제 본부 소속인 인류형의 자유전공 학부학생들은 이 교과목을 학기당 2개씩 듣는 것을 저희가 권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수업에서는 공과대학 자유전공 학부장과 각 전공의 전공 길라잡이 교수를 중심으로 해서 각 전공에 대한 소개라든가 실험실 같은 거를 이제 연구 뭐 실험실 이런 것들을 소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각 전공별로는 전공 2의 과목이라는 걸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이거는 과목명은 아니고요. 전공별로 해당 전공을 이해하는 어떤 입문 과목의 교과목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강좌 이상 지정하기도 하고 이제 개설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속해 있는 국어국문학과에서는 국어국문학의 세계라는 교과목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이 수업에서는 국어국문학과의 모든 교수들이 교대로 한 번씩 돌아가면서 교수 자신의 세부 전공이라든가 주요 연구 또는 그 다음에 강의 교과목, 그 다음에 졸업부 진로 등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저희 학교 이제 전공 지금 24년도 입학 정원은 30명인데 이제 30%를 자율전공 선택제에 의해서 이제 인원이 나눠졌기 때문에 25년도 입학 정원은 21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과목을 50명 정원으로 수강을 신청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바꿔보니까 1, 2 유형의 이제 국어국문학과 1학년 신입생을 포함해서 1, 2 유형의 자유전공 학부생, 심지어 국어국문학과 2, 3학년 재학생들도 일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과나 복수 전공을 고려하고 있는 다른 전공의 이제 학생들을 포함해서 50명이 다 찼습니다. 아마 더 인원 수를 제한하지 않았으면 더 많이 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어국문학과에서는 이제 국어국문학과 신입생들과 1, 2유형의 자유전공학부생 그리고 전과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어울릴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조별 활동을 좀 장려했습니다. 그래서 교수의 강의 있는 날 말고 다른 해는 어떤 활동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이 서로 어울려서 나중에 이제 국어국문학 학생이 아닌 경우 이제 국어국문학과에 진학을 할 경우 이제 적응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센터에서 죄송합니다.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을 위한 비교과 프로그램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소속감을 제고하고 이제 대학생활을 적응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다음에 진로 설계와 전공 탐색을 위한 비교과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거는 다른 분들도 하실 거라서 이거는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에 있는 게 이제 맨 뒤에 프론티어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부산 라이즈 사업단의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저희 대학의 특성과 관련 있는 수해양 관련 이제 연구기관이라든가 기업체를 외국에 있는 기업체를 견학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11월에는 중국 상해를 갔다 왔고요. 내년 1월에는 이제 대만 까오슝을 갈 예정인데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견문이 넓어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받았는데요. 내년엔 이런 프로그램을 더 확대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저희가 좀 관심을 두고 추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관심 전공 조사가 있습니다. 이 센터에서는 저희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입학하기 전부터 이제 이 조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이제 자기가 진학하고자 하는 전공과 관련해서 수강 신청 지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정규 수강 신청은 2월 말인데 1월 중순에 예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비 신청을 할 때 관심 전공 조사에 따라서 이 학생들이 어느 전공을 선택할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전공 쏠림 현상이 일어날 경우 강의실을 대형화한다거나 분반하는 뭐 이런 노력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학사 길라잡이 교수님이나 전공 길라잡이 교수님들이 이것을 보고서 학생들의 진로 지도에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1차, 2차로 해서 한 차시가 사실은 한 달 반 정도가 됩니다. 1월부터 2월, 6월부터 7월 이렇게 한 달 반씩 하고 있는데 학생들은 이 사이에 여러 번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이런 것을 바꾸게 될 경우 이제 현재까지는 바꾼 이력만 나오고 있는데 차후에는 이제 바꾸게 되는 어떤 원인 같은 거를 조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관심 전공 조사에서는 이제 5개 전공을 조사합니다. 1지망부터 5개 조사해서 이런 거 이제 조사 이력을 또 저희가 학사행정 시스템에 저희가 구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의 어떤 전공 변화 추이, 관심 전공 변화 추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에 나오는 표는 학생들의 관심 전공의 변화 결과를 이제 정리한 것입니다. 응답자를 전체가 896명인데요. 휴학생도 있고 그래서 1, 2차 중에 한 번만 응답한 사람도 있어서 1, 2차 모두 응답한 사례를 대상으로 했는데요. 이 40%에 넘는 학생들의 관심 전공이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봐서는 우리 자유전공학부라든가 어떤 우리 자유전공 길라잡이 센터에서 하는 이러저러한 노력들이 나름대로 이 효과를 거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다음에 나오는 것은 만족도 및 요구조사 결과의 일부분인데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저희 생각에는 상당수의 학생들이 저희 학교에 상당히 인기 있는 학과가 있습니다. 이제 뭐 나름 1등급 학생들만 오는 학과가 있거든요. 상당히 뭐 대부분은 아니지만 상당수 학생이 대기업에 취업이 되는 그런 학과에 있어서 이런 데 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혹시 특히 인류형에 와서 나중에 그쪽 가려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뭐 자기 성적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제 학과로 전공 지원할 경우 들어가지 못하는 학과를 자유전공학부 과정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그런 예측도 있었는데요. 저희가 보니까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전공을 결정하지 않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거 보면은 이제 입학 때부터 해서 1학기를 마칠 때까지 이제 상당수의 학생들이 자신이 진학할 전공을 이제 결정하지 못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좀 더 1학기 끝나기 전까지 이제 전공 탐색의 기회를 더욱 많이 제공해야겠다는 것을 뭐 시사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관심 전공 선택에 도움이 된 경험이나 또는 향후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에 대한 응답을 볼 때 뭐 저희 센터는 나름대로 학생들이 우리의 노력을 알아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전공 선택에 영향을 끼친 이러저런 프로그램을 보아서 우리가 내년도에 우리 학생들에게 제공할 서비스의 내용도 좀 보완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좀 아직 저에게 좀 부족한 것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면에서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이제 자유전공 학부생 관리의 이원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학교는 이제 본부 직속의 자유전공 학부와 7개 단대 자유전공 학부가 있습니다. 제가 속한 학부대학은요, 사실 자유전공 학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독립된 조직입니다. 저희는 원래는 교양교육을 담당하고 신입생 교육 지원을 하는 부서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자유전공 길라잡이 센터가 생기면서 두 유형의 학생들을 다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7개 단대의 자유전공학부는 단대 학장의 지휘 아래서 이제 자유전공 학부장을 중심으로 해서 전공 길라잡이 교수님들의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인류형의 자유전공 학부장은 저희 학부대학의 교양교육원장에 겸무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부대학 길라잡이 센터 안에 있는 이제 그 학사 길라잡이 교수님들도 자유전공 학부에 겸무하도록 하면서 이분들로 하여금 인류형 학생들을 전담해서 지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들이 대부분 한 학생들과 5번 이상의 1대1 상담, 대면 상담 또는 온라인 상담을 하면서 학생들과의 라포 형성이 상당히 잘 되어서 이 학생들이 우리가 진행하는 이러저러한 프로그램에 굉장히 열성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유형 학생들 같은 경우는 참여율이 상당히 낮은데 이건 대부분의 대학에서 마찬가지일 겁니다. 겸무하는 곳은 사실 학생 지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수님들도 다 자기 맡은 학과가 있기 때문에 그걸 소홀히 할 수가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현재는 사실은 이원화라고 했지만 어찌 보면 삼원화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본다면 뭐 당장은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성대 모델처럼 학부대학 내 각 유형의 학생들이 다 들어와서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저는 이제 저희가 좀 놀랐던 거는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전공 쏠림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뭐 전공 이제 배정 인원을 이유형 같은 경우는 전공별 입학 정원의 50%로 제한을 하고 또 이제 전공 배정을 위한 최소 이수학점을 27학점으로 이제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전공 쏠림 관심 전공 조사만으로 봐서는 이제 전공 쏠림 현상이 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제 16개 전공에서 총 91명이 이제 좀 전공 배정 가능이보다 초과되었지만 이 학생들을 위해서 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1, 3지망으로 가게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1지망을 고집하는 학생에는 전과, 나중에 복수 전공이라든가 전과라든가 아니면 학세 전공을 통해서 유도한다면은 학생들이 학교에 정착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학과 기피 현상이 좀 의외로 저희가 좀 많아서 놀랐습니다. 1류형 학생이 희망하지 않은 전공이 35개 전공, 1류형 학생 모두 희망하지 않은 전공이 모두 10개나 됐는데, 네, 10개 전공은 사실은 입학률이 30%가 줄게 된 거죠. 그리고 현재 어떤 학과 구성은 이제 전년도까지의 입학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또 마련된 것인데 저렇게 30%가 줄게 되면은 학과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완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이제 1류형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생각을 못했던 건데요. 최소 이수학점을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제 1류형 학생들은 어느 전공이나 갈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최소 이수학점을 지정하지 않는 것이 옳지 않겠냐, 더 바람직한 거 아니겠냐 했는데 저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나는 아무리 공부 안 해도 학점을 1학점, 2학점 따더라도 그냥 시간만 지나면 자기가 원하는 전공에 2학기 전에만 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학교 생활을 굉장히 좀 성실하게 안 하는 학생이 좀 많고요. 그 다음에 또 반수하기에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반수하는 학생이 꽤 많은 거 보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 1류형 학생이 15%가 휴학을 했는데요. 그 중에 상당수는 아마 반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중에 몇 명은 얼마 전에 다른 학교 입학했다고 이제 자퇴서도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간이 다 지나서 저런 뒤에 이제 해결책 같은 거 당장 프로그램으로 좀 보완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전공자율 선택제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 것 같습니다. 올 봄에 교육부 대학교육정책실장님인가 그분하고 이제 몇몇 대학의 기획처장님, 교무처장님하고 회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우리 길라잡이 교수님이라든가 이러저러한 비용을 국립대학 육성 사업비에서 인건비를 쓰고 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많다 그랬더니 그 실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전공자율 선택제는 이제 상수로 봐야 된다. 그래서 예산 자체도 국립대학 육성 사업비, 사업성평 예산에서 쓸 것이 아니라 대학 회계에서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계속 될 거라고 본다면은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하고 또 이제 각 학내 각 구성원들과의 어떤 협력과 소통이 더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발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